지금 이렇게 해서 그 홍준표 지사는 기사회생한 거죠. 사실은 1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나왔고, 원칙대로라면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이제 그냥 더 다퉈보라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 항소심에서는 사실 그대로 그게 유지가 됐으면 바로 오늘 구속 수감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무죄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이제 도지사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게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예비 대선 주자가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됐습니다.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그러면 그 10명이 누구냐?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예. 우리 피닉제 이인재 선생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태극기 집회 열심히 나가시는 김문수 전 지사 있고, 그리고 우리 핵무장 주장하시는 해규철, 원유철 의원 있고, 예. 인천의 우리 안상수 의원, 그리고 평생 언론인이 꿈이었다는 우리 김진 전 논설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 정우택 원내대표, 그리고 요즘 최근에 캠프를 대대적으로 꾸린 김관용 경북도지사. 아유, 숨이 차네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홍준표, 지사까지 총 이제 10명이 되는 효과. 그래서 그 1997년 신한국당 경선 때 구룡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이회창과 나머지 8명. 그러니까 사실은 한 명의 용과 8명의 이제 지렁이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뭐 심용이라고는 하지만 용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물량 공세라도 해서 이렇게 10명씩 합쳐서 지지율 1%라도 넘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준표 지사는 또 국회로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여세를 몰아서 바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천하대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국론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분열되어 있는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위기에 빠져 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더욱 낮은 자세로 저의 모든 성심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멀쩡한 뼈를 왜 깎아요? 사자성어를 많이 썼어요. 대란 대치의 지혜를 발휘하겠다. 그리고 뭐 질풍모구의 자세로 일을 하겠다. 긴 세월을 이리저리 떠돌며 가진 고생을 다했다는 뜻인데요. 예. 질풍모구가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권력이 없는 자의 숙명이고 모래시계 검사의 업보라고도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래시계 검사의 업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그때 앙심을 품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뭐 보복 수사를 했다는 건지 뭐 막 던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부활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그래요. 그 이른바 심용들 지지율 다 합쳐서 뭐 한 3%는 넘어가나요? 3%가 글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대로 여론조사의 이름에 끼지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측정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아이고, 참, 용들 씁니다. 예. 자, 이 김정남이 피살된 이후에 지금 자유당이나 바른당은 어떻게든 뭐 안보 국면을 조성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히 문재인 때리기에 나섰다고요? 네, 그 이제 타겟을 정말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이제 다 몰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이제 메뉴는 딱 3가지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이 발언, 그리고 인권 결의안 그 북한 겨일제 의혹, 뭐 이 3종 세트를 이제 등장을 시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보다는 바른정당이 문재인 때리기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창당 때부터 이제 안보 보수를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어제죠.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병국 대표, 지금 그 북한 인권법 통과 이후에 북한 인권재단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유엔에서 북한 인권법을 표결할지 말지를 김정일에게 결재받아야 한다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이 아닌지 딱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사드 배치를 거부하고 북한으로 달려가 김정은을 만난다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두렵기 그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 유엔 인권 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북에 먼저 확인해보고 임명하려고 하는 거냐. 문재인 전 대표는 당선 뒤에 북한에 먼저 가서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계속 공세를 이제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게 선거 때마다 어떤 북풍 그런 변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걱정할 수도 있는 소재인데 야당에서는 크게 걱정하는 이제 분위기는 아닙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이 쇼킹한 뉴스는 될 수 있을 망정 그것이 북풍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다. 10수년 전에는 국민들이 북풍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그럴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문재인 전 대표는 그 외교 자문 그룹인 국민 아그레망을 이제 발족시키고 긴급 자담회를 열었어요. 거기서 이제 북풍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드러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건 하나하나에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흔들린다면 일관성 있는 그런 대북 정책을 펼쳐나갈 수 없다. 김정남 사망 사건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해야겠지만 만에 하나 이것을 또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 국민 불안감을 조장한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예. 대선 후보 지지율도 뭐 김정남 피살 사건 때문에 뭐 흔들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리얼미터가 MBN과 매일경제 의뢰로 13일과 15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이죠. 전국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2.7%,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아주 미세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7주째 1위를 유지를 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19.3%, 지난주보다 2.6%포인트가 올라서 19.3%, 거의 20%대 이제 접근을 했고요. 황교안 권한대행, 그 다음에 16.5%, 안철수 전 대표 8.6%, 이재명 시장 7%, 유승민 의원 3.9%로 순위의 변동이 있다거나 큰 폭의 지지율 변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하여간 국민들의 관심 밖이 돼버렸어요. 김정남 피살. 이걸 갖고 어떻게 안보 이슈로 키워보려고 애를 써봐야 그냥 비웃음만 살 뿐이지요.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할 것 같고, 더러는 또 이런 인식도 있어요. 김정남 죽음 배후에 이 또 다른 공작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왜 그러죠? 그러면 안 됩니까? 네, 뭐 그래도 되죠. 하여간 어떻게든 한번 국면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 탄핵 문제 이거 선결되지 않으면은 뭐 이거는 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 관훈토론회 어제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훈토론회 나와서 일단 지금 경선 레이스에서 지금 3위로 지금 처진 상황이고. 대추격전을 이제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를 많이 이제 견제하는 이제 발언을 이제 내놨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순실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최근 문재인 전 대표가 메머드급 자문단을 발족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의식을 한 것 같고요. 일부는 이재명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을 하던데 인적 자원을 엄청 가진 쪽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누가 세력이 많으냐, 정치적 유산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후보 개인의 역량과 철학과 의지가 검증될 것이다. 관음 클럽 등에서 후보들을 불러 무제한 토론을 시켜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세력의 싸움이 아니라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렇게 다이다이로 그냥 인간으로서 1대1로 붙으면 누가 싸워도 이제 자신 있다 이제 이런 자신감을 이제 드러낸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을 겨냥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 곳 없는 여권 지지자 일부가 선호하는 게 대연정이다. 이것은 안희정 지사가 세밀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하신 말씀이다.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치적 제스처지만 야권의 정체성과 정권교체 필요성, 당위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예. 야권 내의 경선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안 지사가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제게 공짜밥이라며 공격적 태도를 보인 것도 여권 지지자에게 상당히 호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 지사가 이제 많이 뜨고 있지만 그것은 여권 지지자 외부에서 이제 표가 오고 있는 것이고 내부 경선에서는 결국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내가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의 발언이고요. 예. 또 이날 토론회에서 재미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하지 못할 경우에 문재인과 안희정 둘 중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이재명 시장은 이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는 것과 비슷하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예. 최악의 상황을 아직 상정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파파이스가 좋냐 맘마이스가 좋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뭐 답은 뻔한데 말이죠. 예. 그렇죠. 네. 던져보시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재명 시장, 뭐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황상민 교수가 맘마이스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탄핵의 주도권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재명의 정치적 설 자리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은 어떤 또 전기, 계기가 있을까요? 기각이죠, 뭐. 기각. 아, 너무 슬프네요. 예. 그게 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예. 가능성은 뭐 낮아 보이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예. 이재명 시장이 좀 탈락하시더라도 기각은 안 됩니다. 예. 다른 계기를 찾아야지, 이게 뭐, 이재명을 위해서 기각이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하간 뭐, 이재명 시장의 이런 진취적인 공약들이 국민들에게 이제, 생경하지 않게,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어떻게든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현재로서는 뭐 딱히 보이지 않아서, 참, 이 시장으로선 답답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